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마트폰의 기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림창을 여는 방법인데요. 보통 알림창을 여실 때 휴대폰 상단을 터치해서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여시게 되죠. 자, 이때 그 근처에서 당기게 되면 알림창이 열리지 않고요. 앱 화면이 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알림창을 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꼭 제일 위쪽을 터치해서 내리지 않으셔도 홈 화면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내리시면 바로 알림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간편하게 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앱 화면으로 들어갈 때는 예전같이 이 홈 화면을 터치해서 내린다고 해서 앱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때는 아래쪽을 위쪽으로 쓸어 올리면 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앱 버튼이 아예 나와 있으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쓸어 내리고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앱 버튼 눌러서 바로 앱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앱 버튼은 꼭 꺼내놓고 이용해 보세요. 앱 버튼을 꺼내는 방법은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고 있죠. 자, 이걸 켜주시게 되면 앱스 버튼이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간편하게 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일이 굉장히 많죠. 문자나 또는 SNS 또는 간단한 문서 작성을 할 때도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키보드를 쓰실 수 있지만 삼성 키보드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키보드에 꼭 써봐야 하는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창 터치하고요. 그 다음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키보드에서 대화를 입력합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입력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 경우 잘못 입력된 글씨를 바꿀 때 이렇게 터치해서 찾아가시는데 이게 잘 찾기가 힘들죠. 삼성 키보드는 이럴 때 아주 편리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스페이스바가 나오죠. 이 스페이스바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커서 이동창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간단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면 커서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죠. 해당 위치에 커서를 놓고 지운 다음 다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커서 이동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혹시 적용이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제스처 및 피드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스페이스 키 길게 누르기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커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커서 이동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할 수 있어요. 또는 음성 입력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를 길게 눌러서 음성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경우에는 꼭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 삼성 키보드의 경우에는 이 위쪽에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간편하게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고 음성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멈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복사를 해놨다든지 또는 텍스트나 사진 같은 것들을 복사를 했을 경우에 다시 붙여야 되는데 복사를 다른 것을 다시 해버리거나 또는 지났을 경우에 또 복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복사한 내용들을 전부 여기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 키보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립보드라고 나와요. 이 클립보드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복사한 내용들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복사한 내용을 터치하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것도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카카오톡 같은 데서 계좌번호가 왔을 때 또는 메모장에 적어놓은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보내야 할 경우에 또 복사를 하거나 적어놓거나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터치해서 클립보드 들어가신 다음 기존에 적어놨던 계좌번호를 그대로 선택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키보드에서 특수 문자를 입력할 경우
여기 있는 특수 문자 누르시고 여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죠. 키패드 우측 위쪽에 보면 특수 문자들이 전부 붙어 있어요. 자, 키패드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특수 문자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그냥 손만 띄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를 또 누르고 기다리고 들어갑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런 특수 문자를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따로 특수 문자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죠. 자, 그 다음 문자 앱입니다. 자, 문자 앱으로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채팅 플러스라고 나오죠. 기존에는 단순한 문자 기능만 제공했었는데 이제 카톡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1대1 대화, 이것은 기존에 있던 문자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그룹 채팅이 있죠. 그 다음 단체 문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그룹 채팅은 100명까지 가능하고요. 단체 문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룹 채팅 누르시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전부 선택을 해서 같이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채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연락처들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죠. 자, 그거 외에 내가 직접 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단체 문자가 있죠. 자, 단체 문자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받는 사람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사람을 전부 추가한 다음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의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문자를 입력하고 전송만 하시면 단체 문자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송할 수 있고요. 그룹 채팅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자 앱에서 대화방으로 들어온 다음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공유받은 첨부 파일들이 다 나오게 되죠. 자, 문자를 오래 이용하시다 보면 기존에 전송했던 사진들이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 경우에 여기 있는 공유받은 첨부 파일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터치하신 다음 바로 저장하기 버튼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문자 앱을 실행한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왔는데요.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보냈을 경우에 이렇게 송금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 송금 버튼을 눌러서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 앱을 실행해서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금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는 지금 하나은행과 토스 두 가지 금융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토스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금액을 송금을 할 수가 있죠. 자, 계좌번호도 바로 나오게 되죠. 따로 적어 놓거나 외우실 필요 없이 금융 앱에 연계해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 세 가지 금융 앱은 이렇게 바로 연계가 되고요. 농협 앱은 아직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다른 금융 앱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해당 금융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송금 버튼을 누르시면 금융 앱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가능한 거죠. 확인을 해보시고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하시죠? 보통 구글 크롬이나 네이버 앱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삼성 인터넷에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활용도 높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삼성 인터넷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앞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버튼이 나오죠.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가 뒤로 돌아갈 때는 여기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이용하면 되지만 다시 앞으로 가는 건 어때요? 없죠. 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삼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곳에 들어왔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죠.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앞으로 가기 버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PC에서 인터넷 이용하실 때 브라우저의 앞뒤로 가기 버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들어온 창에서 창을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페이지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기존에 방문했던 곳 아무데나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물론 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고 기다리시면 기존에 방문했던 웹페이지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광고 차단 기능이라고 나오죠. 자, 이 광고 차단 기능 들어갑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다가 뜨는 광고들을 차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차단은 안 되겠지만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이용하실 때 광고가 많이 나와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여기 있는 애드블럭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주로 애드블럭 포 삼성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 개를 이용을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오히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하나만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글씨 입력하시려면 힘드시죠? 본 강의 시청으로 여러분도 스마트폰 키보드 입력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일반적인 PC용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이 작다 보니까 오타가 나는 경우도 많고 마음대로 빨리빨리 입력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방법만 알아두시면 지금 입력하시는 속도에 최소 2배 이상은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추천 문구를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려고 이렇게 안자를 치게 되면 위쪽에 추천 문구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추천 문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삼성 키보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문구 추천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이게 켜져 있어야지만 문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키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단축어라고 있어요. 단축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축어들을 입력을 해 놓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자주 씁니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단축어를 지정하고 그 단축어를 썼을 때 어떤 문구가 나올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문구를 안녕하세요라고 쓸게요. 자, 전체 문구는 안녕하세요고요. 단축어를 지정해야 되겠죠. 자, 단축어를 안자만 씁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입력하면 추천 문구에 안녕하세요가 뜨는 거죠. 자, 추가를 해볼게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키보드에서 아니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안양시, 그 다음 안로그, 아니, 안 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3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자음 모음이 전부 3개죠. 이응, 아, 니은 3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것도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음만 입력을 해두는 거죠.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단축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지정한 단축 문구 들어가신 다음에 단축어에 이응과 니은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훨씬 빠르겠죠? 저장합니다. 그 다음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응, 니은 치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훨씬 빠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문구를 입력하면 지금 입력하는 속도에 최소한 2~3배는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끔 계좌번호 전송할 경우가 있죠. 이메일 주소도 전송할 경우가 있고요. 주소를 전송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자음만 치시면 바로 추천 문구에 뜨게 되죠. 자, 설정 들어가셔서 단축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하나 등록을 해볼까요?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자,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국민 이렇게만 쓰는 거죠. 자, 국민은행 113-4567-89 이렇게 썼어요. 추가합니다. 자, 상대편에게 계좌번호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 치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름은 제가 안 썼는데 이름도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계좌번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소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영어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할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자주 쓰는 영어가 있어요. 이럴 때 영어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영어를 한국어로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자음만 써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쓸 건데요. 단축어를 해피에 히읗과 그 다음에 피읍을 씁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영어로 쓰는 거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썼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영문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없이 해피라고 쓰시면 바로 나옵니다. 아주 쉽죠? 그 다음 한자 입력도 되고요. 이모티콘도 입력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입력을 해둘 수 있어요. 자, 또 플러스 하고요. 자, 문구를 경축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단축어는 기역과 치읓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경축. 전부 단축어는 한글 자음으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문구는 경축이라고 한문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경축했죠?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역과 치읓만 쓰면 경축이라고 입력되는 거죠. 자, 기역과 치읓 씁니다. 그러면 경축 나오네요. 바로 입력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모티콘도 넣어볼까요? 자, 플러스 하시고요. 문구 부분에 이모티콘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모티콘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모티콘 입력하시면 돼요. 손 모양이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넘버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축어도 넘버원 이렇게 니은 비읍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넘버 이렇게 쓰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복잡하게 여기저기 들어가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들은 저렇게 미리 입력을 해 놓으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저는 지금 쿼티 자판을 이용하는데요. 천지인 쓰시는 분도 계시고 쿼티 쓰시는 분도 계시죠. 자, 그거는 어디서 바꾸죠? 여기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제일 위에 있는 언어 및 키보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어 쿼티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누르시고 여기를 천지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천지인 키보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천지인 키보드가 나오죠. 자, 이 경우에 영어는 쿼티고 한국어는 천지인이죠. 그런데 한국어는 천지인이 있지만 영어는 천지인이 없습니다. 영어는 쿼티만 가능해요.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쿼티로 좀 더 편리한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입력을 할 때 비읍, 쌍비읍, 지읒, 쌍지읒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쌍자음들은 위에 표시가 다 돼 있죠? 자, 이걸 누르고 있으면 쌍자음이 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쌍자음 외에 특수 문자들이 있는데 이 특수 문자들 입력을 하실 때 매번 여기 있는 특수 문자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누르고 기다리면 그 글씨 위에 있는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따로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이 누르고 기다렸을 때 뜨면 그냥 손만 떼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입력인데요. 한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자가 없어요. 자, 한자는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쉼표를 누르고 기다리면 한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모티콘도 나오고요. 특수 문자들도 나오죠. 여기 있는 쉼표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고 자, 이렇게 위에 뜨게 되면 그냥 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 들어가서 터치 한번 해주시면 바로 바뀌게 되죠. 자, 한자 버튼이 나오게 되면 한글로 입력을 한 다음 한자 누르시면 바로 한자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한자 터치해 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이 됐어요.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럴 때 손으로 일일이 터치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여기 아래에 있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커서를 여기서 바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요. 손을 떼신 다음 지우고 다시 써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터치하지 마시고 스페이스바로 이동시키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죠. 자, 이럴 때 일일이 마침표 쓰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면 마침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 기타 입력 옵션 들어가세요.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 마침표 입력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다 쓰고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는 스페이스바만 2번 터치해 주시면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조금 느릴 수 있지만 몇 번만 써보시면 적응되시면 지금 쓰시는 속도의 몇 배는 빨라질 겁니다. 그 다음은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딴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걸 복사해서 이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거 하다가 다른 복사로 덮어 썼습니다. 자, 이럴 때 또 가서 복사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한 번이라도 복사했던 것들은 전부 남아 있습니다. 키보드 위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클립보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복사한 것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내가 개인적으로 복사했던 것들이 다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휴지통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전체 버튼 체크하시고 삭제하시면 클립보드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 모두 삭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는 탭이나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스마트폰에는 그리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저 같은 경우 우측 하단에 키보드 선택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키보드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키패드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삼성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의 키보드 버튼 표시에 체크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모드는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홈 화면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네이버 스마트보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과 같이 삼성 키보드 넘어가셔서 여기서 내비게이션 바의 키보드 버튼 표시에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네이버 스마트보드에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누르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보드일 경우에는 그리기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직접 손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복잡한 한자를 찾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내고 싶어요. 이럴 때 쉽게 손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바로 메시지로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아주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카메라 기능도 있죠. 카메라 누르신 다음 직접 찍으셔도 되고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갤러리 들어간 다음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연필 터치하시면 원하는 컬러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이런 기능이 가능한데요. 이 그리기 버튼이 안 나오는 분들은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상단에 있는 메뉴를 터치해서 움직인 다음 여기 있는 빈 공간에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림판이 올라가 있죠. 필요 없으면 X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다시 얹어주시면 되겠죠.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스마트보드와 삼성 키보드 왔다 갔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 그리는 거는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훨씬 편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삼성 키보드 돌아갈 때는 버튼 누르고 삼성 키보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있지 않고 혼자 계실 때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으로 직접 음성으로 입력을 해도 되겠죠. 손으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합니다.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바로 지금 하는 말을 그대로 텍스트로 변형을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손으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다 하셨으면 여기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만 간단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 있는 키보드 버튼 누르셔서 다시 들어가시면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이 음성 인식 기능이 정말 좋아졌어요. 거의 완벽하게 입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속도에 최소한 두세 배는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몇 번만 연습하시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